제4장 반찬 사냥. 우악! 초아가 밥에 소금을 찍어 먹다가 오만상을 찡그리며 소리를 질렀다. 초아의 배낭을 도둑 맞은 뒤로 반찬은 다시 소금이 되었다. 건방이는 초아가 뭐라고 하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자꾸 먹다 보니 소금밥을 먹는데도 요령이 생겨났다. 핵심은 소금을 가루째에 찍어 먹지 말고 더운 밥 위에 살살 뿌린 다음 숟가락으로 꾹꾹 비벼서 완전히 녹여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 쫀득쫀득하게 비벼진 밥에 짭짤한 간이 배어서 나름대로 먹을만했다. 한 끼도 아니고 삼시세끼를 소금만으로만 어떻게 먹어? 입이 짧은 초아는 계속 칭얼거리며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참다 못한 건마이가 한마디 했다. 좋은 반찬 먹고 싶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그래? 안 그래도 쌀만 축내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초아가 아니 굽던 차였다. 초아는 집으로 가라는 말에 찔끔해서 한풀 꺾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싫어. 나 못 내려가. 아니, 이대로는 안 내려갈 거야. 나도 무술수는 여행 왔다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초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우리 반찬 사냥 가자. 영화에 보면 산에서 토끼도 잡고 나무 열매 같은 것도 따고 하잖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초아는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기세였다. 영화가 괜히 영화겠냐? 그러다가 괜히 조난당한 게 십상이라고. 건방이가 말렸지만 초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좀 달라고 빌지나 마. 초아가 호언장담하며 밖으로 나가버리자 굴속개는 건방이만 혼자 남았다. 건방이는 후련하다는 얼굴로 마저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맛이 썼다. 굴속도 어쩐지 더 휑해졌다. 건방이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야, 백초아, 같이 가! 건방이와 초아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산을 헤매고 있었다. 초아와 건방이 둘 다 갈증과 허기로 쓰러질 일보 직전이었다. 꼬박 2시간째 산을 헤집고 다녀서 얻은 소득이라고는 산딸기 한 주먹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거봐, 내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했잖아. 그러기 누가 따라오래? 초아가 화낼 기력도 없는지 맥빠진 어조로 대꾸했다. 가던 길 앞에 너럭 바위가 나타나자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위 위에 벌렁 들어 누웠다. 우거진 참나무 잎사귀 사이로 물감을 타놓은 것처럼 푸른 하늘이 보였다. 건마이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아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저기 봐! 초아가 가리킨 숲풀 사이에는 놀랍게도 커다란 수박이 삐죽 나와 있었다. 저게 웬 수박이야? 초아와 건방이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일단 수박부터 땄다. 초아가 군침을 꼴깍 삼키며 영검을 뽑아들려고 하자 건방이가 만류했다. 칼까지 쓸 필요 없다고. 건방이는 손을 돌로 만든 다음 얍! 소리와 함께 내리쳤다. 그러자 수박의 쩍 소리와 함께 반으로 갈라졌다. 건방이는 솜씨 좋게 도막을 몇 도막 터냈다. 둘은 커다란 수박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아직 덜 익어서 밍밍한 맛이 났지만 둘에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수박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깨지락대던 초아도 수박에 얼굴을 묻히고 열심히 먹었다. 순식간에 수박 한 통을 다 해치우고 나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수박은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수박에서부터 넝굴째 뻗어나온 것이었다. 건방이는 밭으로 들어서면서 기쁜 함성을 질렀다. 이야, 신모았다! 널따란 밭에는 수박뿐만 아니라 온갖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다. 옥수수, 참외, 강낭콩, 고추, 가지, 토마토, 상추. 건방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하며 채소를 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빤히 지켜보던 초아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야, 아무래도 주인이 있는 밭 같지 않아? 건방이는 부지런히 손을 놀리며 성의 없이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사람도 안 사는 깊은 산속에 누가 밭농사를 지어?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야생밭이 틀림없다고. 초아는 여전히 꺼림칙한 얼굴을 했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건방이는 바지 호주머니에 고추와 가지 따위를 쑤셔 넣으며 말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멀뚱멀뚱 서있지만 말고 너도 얼른 도와. 마땅찮은 얼굴로 서있는 초아를 내버려 두고 건방이는 열심히 과일과 채소를 땄다. 자, 반찬 사냥이 끝났으니 돌아가자고. 하하하. 건방이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하자 초아가 눈짓으로 힐끗 수박을 가리켰다. 수박은 안 가지고 갈 거야? 건방이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들고 있던 옥수수와 가지를 초약에 떠안기며 말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건방이는 수박을 통통 두들겨 보며 잘 익은 수박을 찾았다. 마침 큼지막하고 검은 주머니가 선명한 수박이 한 통 보였다. 건방이가 눈을 빛내며 수박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건방이의 손등을 탁 내리쳤다. 엇! 건방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앞에 험약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다. 비쩍 마르고 왜소한 몸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는 남자였다. 남자는 칼집에서 뽑지도 않은 칼을 건방이에게 겨누고 있었다. 뭐예요? 건방이는 욱신거리는 손등을 문지르며 묻자 남자가 칼끝으로 밭 근처의 소나무에 붙여놓은 팻말을 가리켰다. 경고, 외부인 출입 금지, 밭주인 100. 미처 보지 못한 팻말이었다. 건방이가 팻말을 보고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초아가 대신 나섰다. 아저씨가 밭 주인이에요? 남자는 건방이에게 칼을 겨눈 상태로 고개만 돌려서 초아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눈이 초아의 칼에 머물렀다. 영검? 남자는 초아의 영검을 보고는 비웃듯이 말했다. 칼이 완전 썩었군. 보나마나 검술 실력도 형편없겠어. 초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다혈질인 초아는 자신의 검술이 무시당하면 성질을 발동하곤 했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초아가 이를 앙다물고 영검을 슉 뽑아들었다. 그러자 남자가 천천히 초아에게 돌아섰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마른 체격의 상대를 보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초아는 남자가 검을 잡은 자세를 보고 혼란을 느꼈다. 뭐지? 허둥투성이인 것 같으면서도 허점이 전혀 없는 자세잖아. 초아는 내심 당황했다가 남자의 검을 보고 휘둥그레 떴다. 남자는 여전히 칼을 칼집에 꽂은 채로 들고 있었다. 그런데 남자의 칼집 밖으로 은은하게 붉은 아지랑이 같은 기운이 배어져 나오고 있었다. 초아는 한눈에 남자의 칼이 대단한 명검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 검을 좋아하는 설화당주의 취미 덕에 어릴 적부터 명검을 보는 안목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저 정도 칼을 쓰는 걸 보면 엄청난 고수가 분명해. 어떡하지? 초아는 예전에 설화당주의 가르침이 떠올렸다. 시력차가 많이 나는 상대와 붙을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 선수를 치자. 초아가 날카로운 기합 소리와 함께 영검을 휘둘렀다. 초아의 영검이 뱀처럼 남자의 검을 샤르륵 감았다. 검이 확실히 감했다는 생각이 들자 초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잡이를 잡아당기려고 했다. 초아의 장기인 검 뺏기 기술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다. 앗! 초아는 갑자기 왈칵 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검의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다. 영검은 챙캉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허공을 날아가 남자의 손으로 들어갔다. 초아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굳었다. 검을 빼앗으려고 한 건 초아의 쪽이었는데 남자는 그 수를 미리 읽기라도 한 것처럼 선수를 친 거였다. 역시 생각대로 형편없군. 남자는 한껏 비웃음을 머금고 초아에게 영검을 겨누었다. 건방이가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뭔가 행동을 취하려고 했지만 남자가 초아의 목에 영검을 들이미는 바람에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허리춤에 끼고 온 밧줄 뭉치를 건방이에게 던지며 턱으로 초아를 가리켰다. 묶어. 건방이가 막 노리면서 눈치를 보자 남자가 초아의 목에 영검을 더 바짝 들이댔다. 건방이는 할 수 없이 초아를 밧줄로 묶었다. 건방이가 초아를 다 묶자 남자는 건방이도 밧줄로 묶었다. 건방이는 기회를 봐서 수석수를 방해해 보려고 했지만 남자의 팔힘이 하도 세서 억세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남자는 굴비처럼 꽁꽁 묶인 건방이와 초아를 앞세워 걷기 시작했다. 갈림길이 나오면 말없이 칼로 방향을 가리켰다. 도끼가 오른 초아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우릴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 유괴범아! 남자는 유괴범이라는 말에도 콧방귀만 끼었다. 너희야말로 여기 푸성기나 훔치러 들어온 건 아니겠지?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다 이 첩자들아. 뭔가 단단히 오해가 생길 것 같았다. 이번에는 건방이가 방법을 바꿔서 불쌍한 표정으로 동정심을 자극해보기로 했다. 우리 아저씨, 우린 진짜로 반찬거리 구하러 온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건방이가 나름대로 진정성을 담아 변명을 했지만 남자는 다시 한번 콧방귀를 뀌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반찬을 구하러 다닌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초아와 건방이는 남자에게 떠밀려 계속 걸었다. 잠시 후 눈앞에 다 쓰러져가는 너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네, 제4장 반찬 사냥이 끝났습니다. 제5장 타타 대장간을 기대해주세요.